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연구소 대표로 있는 변성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시겠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없다로 해가지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이야기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의 진위를 다투는 일이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1960년대 후반에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어떤 그런 존재로 변하는 그런 삶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경험을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했죠.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이나 TV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또 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일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제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면서 말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야 그 나름의 판단이겠지만, 한 번쯤은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은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그 죽음을 경험했던 일은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연구 재단이 있죠. Near Death Experience Research Foundation이라는 그 연구 재단에서 저의 그런 그 경험 사례를 제가 스토리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린 적이 있고, 그것이 그동안 지금까지도 대단히 스페셜한 그런 케이스로 분류가 돼서 그 홈페이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 같은 거야 또 점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그 삶의 행적에서 경험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그대로 기록되어서 샅샅이 전부 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잊어버리고 내 기억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장면까지도 마치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보듯이 나의 삶 전반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저만 그런 경험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전 세계 수천 명에 달하는 이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경험담 이야기에서 상당수가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해서 저는 그때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참 오랜 시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내가 경험했던 일인지 아니면 꿈속에서 벌어진 어떤 망상이었는지를 제 스스로가 의심했을 정도로 그렇게
참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60년대 후반에 제가 직장 생활에서 다른 일행들 3명, 저까지 4명이 같이 홍콩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외국 여행을 간다는 자체가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외국 여행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일반인이 여권을 발급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홍콩에. 홍콩 카이탁 공항에 도착을 해서 호텔 방에 짐을 다 풀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자 해서 같이 일행이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면서 거기서 가장 연장자분이 저 어디를 가야 되지? 미리 알아보고 가야 되나? 호텔에 물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가장 나이가 어렸었는데 제가 나서서 제가 잘 압니다. 저 따라오시죠. 이쪽으로 나가서 큰 대로를 향해 가면은 그쪽에 큰 아주 멋진 음식점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자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앞서 나가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는데 홍콩의 그 바닷가 쪽으로 큰 대로가 쭉 뻗어 있는 그 길을 제가 가면서 음식점을 안내를 했어요. 그 좀 더 어안이 벙벙해서 그렇게 참 여러 가지를 묻고 했는데 식사를 끝내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면서 호텔 근처에 돌아올 적에 제가 잠깐만 우리 저 이쪽 뒷골목으로 해서 갑시다. 왜냐면 그쪽에 가면은 과일 수레가 있는데 그 과일 수레가 이게 큰 수레 그렇게 크지 않은 수레예요. 그 수레에 과일을 잔뜩 놓고 파는 그런 상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바나나를 좀 하나 사서 우리 같이 바나나 좀 먹읍시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바나나가 그야말로 손가락만한 거 하나가 아마 돈 1,000원씩 했을 겁니다. 남대문 시장 같은 데서 보면 바나나가 시커멓게 썩어가는 것도 참 비싼 값으로 사 먹고 했던 때거든요. 바나나라는 그 과일 자체가 부자들 아니면 먹기 힘든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간 김에 바나나가 싸니까 거기 가서 바나나를 먹자 하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그 홀린 것처럼 제 뒤를 따라오면서 긴가민가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뒷골목으로 공항 모퉁이를 딱 돌아가니까 거기 실제로 그 과일 가게가 있거든요. 과일수레가. 그래서 거기서 일본 50을 주고 바나나 큰 송이를 하나 사서 그걸 제가 하나로면 되는데 그걸 안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처음 된 이제 한 방에 모여 앉아서 바나나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저한테 전부 다 이제 네가 언제 여기를 와봤느냐, 네가 어떻게 여기를 잘 아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졌죠. 저는 거기를 이미 다 돌아봤던 사람이거든요. 언제? 죽어 있을 때, 제가 영혼일 때. 뭐냐면 그 영혼인 상태 그때는 제가 그 죽기 전에 그 어릴 때 제가 책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옛날에 김찬삼 세계 여행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참 그 시리즈로 쭉 나왔었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지냈기 때문에 책을 사서 볼 그럴 형편이 못 됐는데 그 책방의 주인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가 제가 책을 좋아하고 하는 걸 아니까 저를 이뻐하면서 너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여기서 네 마음대로 봐.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제가 틈만 나면 그 서점에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서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봤었죠. 그 당시에 가장 재미있게 봤던 책이
김산삼 세계여행기라는 책이 그중 하나였고, 그래서 그때 봤던, 그 책에서 봤던 세계 여러 도시들, 뭐 세계 3대 미항이라는 애들 다 참 책으로 열심히 봤던 그것을 제가 죽었을 때, 탁 생각을 하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홍콩의 야경이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 당시에 뭐 그런 사진 같은 것도 그 책에 실려 있던 풍경이고 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저는 그곳에 가서 그 도시 위를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드론으로 촬영을 하면, 그 세계 각국의 도시 같은 것들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지붕 위로 날아다니는 거. 그거를 제가 똑같이 봤어요. 그러면서 거리 모양도 살피고, 그런 것이 제가 영혼일 때에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거리를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면 동시에 이런 물리적인 거리 뭐 이런 것들 장애물에 관계없이 그곳에 마음껏 갈 수 있는 그 상태의 영혼은 그렇게 자유로웠어요. 정말 자유롭고 그야말로 그렇게 편안할 수 없었고, 그런 아주 지극히 평화로운 그런 세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 일행들이 호텔방에 있을 적에 제가 옛날에 죽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안실에서 내가 깨어났고,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모두들 다 놀래가지고 아주 신기해하고 그랬죠. 그래서 홍콩에 그 일정이 다 끝난 뒤에 이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다가 저 녀석이 이런 일을 경험했었대. 근데 가서 보니까 걔 말이 맞았어 하고 그 얘기를 쭉 얘기한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그 MB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신문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고 또 인터뷰도 하고 TV에 나가서 얘기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나 이렇게 조금씩 했었지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좀 뭔가 이상하네, 정상적인 애가 아니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하지 않았었습니다. 어, 그 사건, 그 홍콩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죽음 이후에 내가 영혼의 존재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실제 확인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걸 확신을 해요. 실제야 그것은 내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험을 했던 일이다 하는 걸 갖다 저는 이야기를 하죠. 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많은 그런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주 목적은 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궁금해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죽음 이후에 그대로 내 눈앞에 보여지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가를 완전히 다 치러야만 다른 곳으로 어떤 평화로운 곳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고 뭐 지금 살면서 누구한테 아픔을 주거나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부정적인 행사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순간이 지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이죠.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진지하고 진실되고 뭔가 선한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그건 별개의 얘기예요. 제가 경험했던 그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 삶이 정말 진지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만약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산다면 죽었을 때 그곳에 가보니까 신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후회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틀림없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신은 분명히 계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사실이야 라고 믿는다면, 믿어서 저 세상에 갔을 때 그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아마도 참 큰 행복일 겁니다. 믿든 안 믿든 뭐 손해날 건 없죠.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의 삶 동안에 행했던 모든 자치가 죽음 이후에 그것이 전부 다 내가 감당해야 할 부채로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니 신이 있다고 믿고 삽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은 틀림없이 존재하고 우리는 죽는 것이 그냥 끝이 아니다. 다시금 영혼으로 존재해서 이 삶에서 행했던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고양된 영혼에 좀 더 어떤 질적으로 좀 높은 영혼의 단계에 다다르면 그때는 다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의 즐거움, 지금 당장의 쾌락,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쫓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선한 마음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아마도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그렇게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죽음의 단계에서부터 뭔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분명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죽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가 어느 대학에서 이런 세미나 발표를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죽어봐야 압니다. 그런데 저는 죽어봤습니다. 죽어보니까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